안녕하세요. 한반도 야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 시절에 얽힌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과학과 예술이 번성하던 시기였던 세종대왕이 임금으로 있었던 시대, 궁궐 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에 남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궁중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그 비밀스러웠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관련된 신비로운 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학문과 과학을 크게 발전시키신 위대한 임금이셨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천문학과 농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죠.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과학과 예술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으며, 이는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문자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천문학 연구는 조선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창작을 통해 조선을 번영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동시에 궁궐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경복궁 깊숙한 정원에서 궁궐 호위 병사들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이지 않던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흰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조용히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어두운 달빛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이신가? 후궁들 중 한 분인가?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사라지다니 마치 안개 같지 않소? 그 여인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정원을 걸어 다녔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 여인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은 점차 궁궐 안에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따라가려 할 때마다 여인은 항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병사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었고, 그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궁궐의 고위 관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으나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여인을 목격한 병사들의 이야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 사건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소문은 곧 세종대왕께서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중시하셨던 세종대왕께서는 이 신비로운 사건을 단순한 유령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직접 진상을 확인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밤, 세종대왕께서는 신뢰할 만한 신하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가셨습니다. 고요한 밤, 왕은 궁궐 내의 이상한 소문을 확인하고자 직접 현장에 나가신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조용히 정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다가가려 하시자 여인은 마치 연기처럼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닌 듯싶구나. 분명 저 신비로운 여인에 깊은 비밀이 숨어있는 듯하구나. 세종대왕께서는 여인이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는 그 정원에 무엇인가 감춰져 있다고 믿으셨고, 이에 따라 신하들에게 정원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하들과 병사들은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정원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병사가 작은 석상 아래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로는 지하로 이어졌으며 그 끝에는 오랫동안 봉인된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과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중에는 고려 말기 천문 관측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고문서들을 살펴보던 신하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록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조선 건국 이전, 고려 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으며 하늘에서 벌어진 이상한 천문 현상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문서 중에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하늘의 여인이 달빛 아래에 나타날 때 왕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과 너무도 일치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 예언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록들은 고려 말기 때의 천문 관측 자료로구나. 하늘의 별들이 변할 때 조선의 운명도 변할지 모른다. 해설 없지 않는 문구이구나. 세종대왕께서는 이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하늘의 움직임과 왕조의 운명이 연결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조선을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여인은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조선으로 시집온 왕족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당시 고려 궁중에서 여러 차례 천문 관측을 통해 중요한 예언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지나치게 정확하여 왕실의 일부 신하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역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결국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천문 기록들은 후대 왕조에서도 계속해서 참고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살아생전 추모나벨 연구한 학다였다니. 그녀의 기록과 유산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졌으나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궁궐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매일 밤 달빛 아래 나타난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천문학적 지식과 예언이 세종대왕께 필요함을 알리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여인이 남긴 기록을 통해 조선의 운명을 더욱 신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녀의 예언과 천문 기록은 왕에게 조선을 이끄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늘의 뜻을 읽어냈듯 나 또한 백성을 위한 길을 찾아야겠구나. 세종대왕의 이러한 결심은 조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녀의 예언과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도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과학과 문해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세종대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세종대왕 시대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대왕 시절에 일어난 미스터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비밀은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전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의 역사 속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와 미신, 과학이 교차하는 조선시대 궁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신비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